건강충전소 건강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다 못하고 맛보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아이가 똑똑하기를 바란다면 기름진 음식부터 버려라. 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기름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죠. 예,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눈앞에 다 뭐 집에서 만든 쿠키. 저희는 웬만하면 집에서 또 쿠키 같은 것도 만들어 먹거든요. 케이크 같은 거. 웬만하면 집에서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뭐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가. 뭐 눈앞에 이제 뭐 치킨이 보이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왕이면 10개 먹을 거를 10번 먹을 거를 5번 먹고 5번 먹을 거를 3번 먹고 줄이면 아무래도 우리 몸이 건강에 유익하겠죠. 저번 시간에도 그 우리나라 한국인의 밥상 잠깐 이렇게 영국 박사가 감탄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음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죠. 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라는 분이 영양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중해 건강식으로 알려졌는데 전형적인 미국식 식사를 비교 연구한 바 있다. 각 나라의 암,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심장병 등과 영양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한국의 집밥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대요. 증명되었다.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 집밥을 많이 해 드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건강을 많이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럼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 약식동원. 한국 음식엔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같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너무 무서운 우리의 이 시대를 완전 뒤바꾼 코로나19가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그런 예방 그런 치료 같은 거 잘 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 음식 문화도 어느 정도 있나 봐요. 김치 문화. 김치에 뭐가 들어가죠? 마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15년도에 우리 메르스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도 난리였었죠. 처음 겪는 일이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겪게 된 거는 처음 일인데, 그때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지나간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때도 나왔던 말이 마늘. 한국인들은 마늘 때문에 그렇다고. 예. 마늘에 뭐가 들어있죠? 알리신. 예, 알리신이 있죠. 근데 알리신을 먹으려면 생으로 씹어 먹어야 알리신이 몸에 들어간다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구워 먹잖아요. 구워 먹으면 먹고, 이제 알리신이 뭐하고 합쳐져서 알리인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나 봐요. 여기 아이들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 타고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란다면 지금 당장 음식부터 관리해야 된다. 예,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말.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아까 집밥을 해가지고 애들 수학 성적이 높아졌다는 그런 가정들 보면 특징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은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능숙하게 찾지 못합니다. 또한 공복감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해내거나 이용하는 능력, 언어 구사 능력, 주의력 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머피 박사라는 분이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저희 지금 안사람 와이프 같은 경우 한 달에 몇 번씩 아침 일부러 거르는 경우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간헐적 단식,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12시간 내지 16시간,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지고, 몸하고 머리가 아주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걸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좋은 물만 잘 먹어주면.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아침을 걸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책에는 지금 언급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 있죠. 그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소화가 막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이걸 드셔야지 건너뛰면 기력이 떨어지시거든요. 우리 뭐 밥심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인들. 예, 그런 뜻에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질병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영양이 항상 채워져야 되니까 그 세 가지 이외에는 한 번 정도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간헐적 단식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밥을 못 먹을 것 같으면 영양제라도 먹으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예, 일국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는 이미 대중화되었는데 이거는 제철 음식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체식으로 해서 영양제라도 먹어야 된다. 예, 일국은 이게 뭐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보편화됐나 봐요.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한두 가지씩은 먹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게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나 봐요. 근데 뭐 소문만 무성하죠. 이거를 누가 뭐 먹었다고 이게 좋아질 것이다. 나 좋다. 하면 우르르르 가서 막 몰려가서 막 사서 먹고 먹을 때만 잠깐 먹고 뭐 효과는 별로 못 보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음식 대신 보존 영양제를 제공할 생각이라면 전문적인 처방이 따라야 한다. 아이의 상태와 개선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성분을 음식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영양제라도 선택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영양제가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종류가 많고 막 온갖 영양제가 많잖아요. 외국에서 막 직구도 하고. 근데 그 많은 거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서 그걸 우리가 선별해야지 누굴 믿고 하겠습니까? 옆집 순이 엄마, 철이 엄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서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라면 이왕이면 공부해서 뭐 합성인지 천연인지 아니면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대충이라도 해야 어차피 내가 내 가족 건강을 위해서 시도하는 거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아이에게 학습 미네랄을 제공하라. 그중에서 이제 아이언이 나오거든요. 아이언은 별명이 많대요. 학습 미네랄, 두뇌 미네랄, 면역 미네랄, 성장 미네랄, 미각 미네랄, 후각 미네랄. 엄청나게 많죠. 예, 아이언이 부족한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폐증이나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중증의 뇌 발달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산만하고 난폭한 행동이 사실은 아이가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것은 놀랍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예, 분명한 사실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언이 결핍되면 몸에서 이제 모자란다는 거죠. 정상치보다. 그러면은 면역세포 수가 감소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잔병 치레도 많고 단백질과 콜라겐이 잘 합성되지 않거나 키가 크지 않고 상처 한번 나면 더디게 회복되는 거죠. 아이언이 이거 보니까 참 중요한 영양 성분이네요. 미네랄 같아요. 피부 상태를 아이언이 이제 많이 투입할 경우 피부 상태도 개선되거나 전립선 남자들 비대증도 완화시킨다고 그러네요. 보통 아이언이 어디 많이 들어있죠? 아시죠? 남성분들 굴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 그 회식집 가면 막 굴 나오면 막 짝짝짝 먹잖아요. 우리 뭐 스테미너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 얼마나 먹어야 남자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내가 공부해보고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냐면 당분. 결국 탄수화물이죠. 아까 흰살 같은 거, 밀가루, 튀김, 그런 빵, 케이크 막 그런 거 모든 게 당분이잖아요. 그 당분을 많이 먹으면 몸에 그 슬러지,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두루두루 걔네들이 어떤 합병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합병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는 이제 이게 집밥을 해 먹인다고 막 해 먹이고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못 먹게 하고 해도 애들 밖에 나가서 막 사 먹잖아요. 막. 예. 사 먹잖아요. 그래요? 케이크 종류, 감자칩, 청량음수를 애들이 어른들이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있나 이거를 감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여할 수 없잖아요. 애들은 막 사 먹고 다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안 좋은지 성장이 안 좋은지 그래도 주입식으로 반복적으로 애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국의 런던에 사는 12살 소녀 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막 진짜, 막 방문을 부수고, 집 안에서 막 그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러나 봐요. 알고 보니까 이런, 밖에 음식을,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했다라는 게 요즘 드러나거든요. 이 패스트푸드를 먹고, 이런 증상이 나왔나 봐요. 그 패스트푸드에는 뭐죠? 인공 색소를 많이 들어가죠. 식품 첨가물 많이 들어가잖아요. 식품 여기서 나오는 게, MSG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량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적당량 먹을 수가 없죠. 많이 먹다 보면 다 합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어느 책에, 다음에 이제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식품 첨가물도 한 가지 단일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 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실험 결과에 의해서. 근데 여러 가지가 싹 다 합쳐지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지. 그 연구 자료에서 한 가지 실험에서는 몸에 인체 별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나오긴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합쳐진 그런 인체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다음에 그 책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까 식이섬유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가공식품? 아니죠. 자연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설탕을 먹어도 과일로 먹은 거는 괜찮아요. 당분. 왜냐면 그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니까 걔들이 몸에 천천히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슐린 같은 경우 그 췌장에서 적당히 분비가 돼서 걔들을 천천히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니까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연식품이 아닌 인공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순식간에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순식간에 분비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서 오히려 그거를 처리를 못해요. 갑자기 막 불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막 몸이 막 혼란이 생기는 거죠. 몸 인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생기면 또 당뇨가 생기고 또 합병증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싹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론은 제일 먼저 당분을 조심해라. 당분이 모든 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당분을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씹어서 자작작용을 해가지고 씹어서 천천히 몸 안 흡수를 시켜야지 몸에 해롭지 않다. 그 결론은 이게 통틀어서 이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례 같은 거 다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져보면서 저도 공부를 좀 다시 한번 반복된 공부를 하게 돼서 좋았고요. 제가 또 이제 다음부터는 약간 더 살짝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상생활 얘기도 하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 테니 다음에 만날 때까지도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고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